자, 울산 제 기출 팩트 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저기 강의가 18개 강의가 좀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울산 분들은 좀 필기 발표일 기준으로 한 3일 전에 좀 녹화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뭐 먼저 공고문도 좀 보여드리고 그럴 텐데 아마 울산은 아마 뭐 특이한 사항은 아마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나 또 그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이제 교재는 나왔고요. 교재 나오기 전에 그 외부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외부로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카페에 꼭 반드시 꼭 등업을 하셔가지고 수강생분들은 등업하시면 카페에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기 나중에 주말도 껴있고 아마 그래가지고 아마 책 배송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카페 수강하시면 카페 강의계획서 안에 등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등업 신청서를 해주시면 여기 지방직 수강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수강자료 게시판 여기를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오픈 자료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중간에 울산 편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뭐 여기에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 강의용 웹 버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링크 타고 가시면 컴 PC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올라와져 있고요. 파트별로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네. 올라와져 있고 여기 제가 강의를 여기 띄워놓은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뭐 크게 밑줄 치거나 이런 것들은 외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교재 꼭 뭐 여기는 필기랑 좀 달라서 뭐 반드시 교재 뭐 메모해야 되고 이런 거 없고요. 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위해서 좀 강조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웹 버전을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책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책에 좀 간단하게 웹 버전 보시면서 좀 마킹하는 식으로 좀 먼저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도 좀 안내를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강의 개요 강의 구성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좀 저기 서문은 앞에 인강으로 좀 미리 찍은 게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주로 이제 기출 팩트라는 편에서는 이제 기출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면접에서는 뭐 당연히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물어봤는지 가장 중요하죠. 당연하게. 이게 좀 고유의 그게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고유의 그게 좀 있어서 정확하게 기출들을 좀 어떤 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일반적인 그냥 지방직 이러면 좀 쓸데없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뭐 국가직이나 뭐 국사 같은 거 먹도 뭐 예컨대 국가직 국사와 서울시 국사와 지방직 국사가 좀 느낌들이 다 좀 다르죠, 그죠? 아마 그런 느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같은 국사기는 한데 그래서 좀 맞춰서 준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강의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면접 전략이라는 건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저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면접 때 아침에 가서 뭐 자기 기술서 아니면 뭐 사전 조사서 이렇게 뭐 쓰는 것도 있고요. 뭐 집단 토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데들이 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 자기소개 하나만 그냥 떨름하게 내고 맙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거 쓰는 거 좀 안내한 정도 드릴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앞에서 보셨던 기출들을 좀 분류하고 재정리해서 분야별로 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나름대로 뭐 제목이 조금 거창하긴 합니다. 전략까지는 아닌데 마찬가지로 좀 안내를 좀 분야별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울산시정입니다. 울산시정 뭐 제가 뭐 울산에 살지 않고요. 예, 뭐 제가 예전에 소시적에 되게 친했던 선배 여성 선배분이 거기 거기 사셔가지고 뭐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가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시장을 더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고요. 당연하게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을 좀 라운드업 할 수 있는 방법론과 또 중요한 건 본인이 희망 업무, 관심 업무 또 울산에 주요하게 좀 현안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하는 방법론 위주로 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전 카테고리 가이드는 주로 이제 방법론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 또 뭐 내용적인 얘기만 해서 그런데 좀 태도적인 부분들 이렇게 좀 면접 태도, 뭐 공손 모드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인적성 공직관 편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울산 기준으로는 되게 거창한 얘기여서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공통으로 뭐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만 뭐 시간이 되시면 좀 들어주시면 좋은 얘기긴 한데 아주 그러니까 울산에 맞춘 면접용으로는 좀 많이 거창합니다. 뭐 대구나 경북이나 뭐 이런 좀 이 정도까지 좀 필요한 데가 좀 일부 있어서 제가 공통으로 넣어 두신 것이고요. 다만 이거의 약간 요약 버전, 특히 이제 공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진상민원인 혹은 뭐 상사가 부당지시면 어떡할래? 뭐 이런 뻔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간단하게 여기서 같이 좀 모아서 약간 요약 버전 비슷하게 여기서 강의를 드렸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록편에는 저기 기술직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전문직 분들, 기술직이나 전문직 분들.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 행정 아카이브라고 하는 여기 직렬 전공 아카이브라고 하는 여기인데요. 저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에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직렬들의 질문들을 다 뒤에다가 모아 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데는 뭐 건축 토목 같은 건 아주 많기는 한데 겹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일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또 없지는 않은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거긴 합니다만 뭐 면접 준비 기간이 뭐 아주 짧은 건 아니니까 한번 쭉 리뷰하시면서 정리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지방자치 행정은 원래 그 행정 대개의 경우는 이제 다른 지방직은 행정 일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면접위원으로 거의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지방자치나 행정 쪽에 관련된 퀴즈 질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울산은 교수님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되게 질문들이 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마 일행분들도 뭐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뭐 혹여나 또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정리하시면 뭐 행정 학원 했는데 법은 안 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전혀 아예 선택 자체를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뭐 어차피 여러분 현직 들어가시면 아실 내용이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교재 그 행정학이나 행정법 수험 교재에 나와 있는 체계에 맞춰서 재정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들 한번 봐두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게 용어 사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빈출 용어들만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사전으로 한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를 만들었다가 그거 너무 정보가 이제 흩어지는 정보라서 그냥 뭐 무식하게 외우기는 좋은데 체계를 잡고 좀 정리하시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지난해 7급 들어가셨던 분들 몇 분이랑 같이 해서 공동 작업으로 해서 원래 수건 사업 중에 사실 하나였는데 여기에 요거를 나름대로 좀 고심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실 수 있으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복지 빈출 용어 사전은 특히 이제 사복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또 울산은 또 사복지도 전공 퀴즈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국가 기초생활보장보호법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단대는 정말 많이 묻는데 울산은 왠지 그냥 아주 초보적인 것만 묻고 좀 그런 느낌이어서 굳이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차피 여러분 현직 가시면 알아야 될 정보 정도로 생각하셔서 요 정도 그냥 그야말로 많이 묻는 것만 몇 개 용어 사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아마 다른 지역 때문에 녹화를 해놓긴 했습니다만 복지 쪽은 한 3시간 정도 해서 기본적인 그 복지 제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물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질문이 울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서 하여간 그 강의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거를 반드시 꼭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이렇게 연수 같은 거 가시면 재견적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면접 준비하실 때 복지 비전공자분들 특히 대부분이 뭐 비전공이시긴 하겠습니다만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실 기회 자체가 없다시피 할 거니까요. 그냥 뭐 꼭 면접용은 아니더라도 현직 갈 때 뭐 도와서도 도움이 되겠다 정도의 느낌으로 뭐 하여간 사복직은 이거 다음에 또 행정직, 일행직 분들은 지방자치 행정 요거까지 해서 같이 꼭 좀 소양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자료들은 전부 다 카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 게시판에 있다 뭐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좀 카페에 꼭 등업하셔서 자료실을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바로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는 뭐 울산은 사실은 기출 팩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되게 소략합니다. 뭐 인원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냥 뭐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 수험생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지자체가 뭐 강원, 뭐 전남,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가장 편하게 해주는 데 중에 하나가 울산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또 변수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뭐 괴롭히다 이런 느낌 전혀 없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자체나 면접 시험 그 자체에 대한 부담은 아마 상당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원래 좀 압박도 좀 하고 좀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고 이래야 제가 좀 신나게 뭐 이런 것도 대비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별로 없는 데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준비하셔도 되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분위기나 변별력, 분위기는 되게 편하고요. 변별력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나 미흡은 모르겠습니다. 뭐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는 없고요. 또 성적이 완전 커트라인인데 뭐 우수 받았어요라는 얘기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수강생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울산도 뭐 기존에 그래도 뭐 일정 정도 부분을 꼭 들으셨기 때문에 꼭 한번 물어봐 달라, 알아봐 달라라고 하긴 했는데, 글쎄 뭐 우수나 미흡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저도 정확한 정보를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뭐 성적과 등수와 상관이 없이, 커트라인과 상관이 없이 그냥 뭐 주어진 여건에서 좀 최선을 다하자 정도의 느낌으로 좀 안정감 있게 준비하시다, 이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면접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면접 개요인데요. 기본상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전에 1.1배수에서 좀 배수가 적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이 시간 현재는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뭐 아마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점 뭐 동점자도 조금 있고 그래서 변수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뭐 갑자기 뭐 1.5배수로 늘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1.1배수를 뽑던 데가 한 1.2배수 조금 넘게 뽑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군데는 듣긴 했는데 원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뽑는 건 아닙니다. CS 일괄에서 보고요. 다음에 뭐 따로 하실 것도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하나만 쓰셔가지고 면접 서류 때 내시면 됩니다. 뭐 아마 이 강의를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가급적이면 자기소개서는 좀 열심히 성의 있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다 본판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거의 없기는 한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지자체 중에 이거 가지고 질문 한 반 정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울산은 그냥 면접위원한테 줍니다. 그날 당일날 면접위원한테 드셔서 어떤 사람인지 그냥 보는 정도는 하는데, 그 내용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묻고 뭐 그러는 분위기 자체는 좀 아니로 보여집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10분이기 때문에 질문 한 뭐 대여섯 개 정도 받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면 뒤로 뒷번호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5분 한 두세 개, 한 세 개 묻고 그냥 끝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대충 그냥 준비할 것만 딱 준비해서 가시면 된다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자기소개서는 뭐 뻔하게 쓰셔도 뭐 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기왕 쓰시는 거면 좀 본인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정보를 좀 많이 담으시면 좋겠다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건 뒤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은 두 분이 오시는데 교수가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뭐 면접위원들을 다 다 보는 건 모르겠고, 이제 수험생 면접 보신 분들이 아마 교수님인 것 같더라. 그러면 조금 그 행정학 질문을 하거나 좀 시사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나, 또 말하시는 걸 보면 되게 좀 배우신 티가 나거나 좀 재미가 없으시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해서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든 조에 다 그렇게 교수님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오시면 한 분 정도 오실까 말까 정도의 느낌입니다. 되게 보면 그냥 공무원분들이 보시는 걸로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여간 어디든 지자체는 이 교수님이 어떤 성향이냐, 또 얼마나 열심히 질문을 하시냐에 따라 면접 분위기가 너무 180도로 좀 달라집니다. 행정학과 교수님 오셔갖고 열심히 질문하시면 여러분만 괴로운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시사 질문을 하건 행정학이나 행정법 질문을 하건. 근데 울산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면접 분위기가 좀 편한 걸로 느껴집니다. 사전과제라고 해서 당일날 가서 하는 거 없고요. 그냥 집합하셔가지고 자기 순서대로 확인하셔갖고 면접만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전체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난하고 그냥 평이합니다. 뭐 두 명에서 각각 한 세 개, 뭐 세 개, 뭐 네 개, 네 개 정도씩 질문을 간단하게 좀 하시고요. 그냥 꼬리 질문도 별로 없고 그냥 끄덕끄덕 이런 분위기로 그냥 많이 넘어갑니다. 그다음 자소서는 하간 별로 뭐 그냥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면접 특징인데요. 특징은 아까 보셨다면 뭐 이렇게 두루두루 그냥 인적성 질문, 인적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장점, 그죠? 무슨 봉사활동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을 묻는 것들을 주로 이제 인적성이라고 하고요. 공직관이면 지원 등의 희망 업무, 근데 희망 업무도 잘 많이 묻지는 않는데 보니까 진상민원인은 어떡할래? 상사가 부당지시하면 어떡할래? 또 공무원 부패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니? 공무원 오면 힘든데 어떡할래? 약간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전공직, 아까 행정학 질문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부 기술직 분들은 전문직이나 기술직렬 분들은 해당되는 약간의 그 전공 질문, 보통 직렬 전공 질문이라고 보통 하는데 퀴즈형으로 묻는 콘크리트의 종류, 건축직이면, 사복직이면
보편적 복지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말합니다. 뭐 급여의 종류 이런 걸 묻는데 이 역시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당 직렬이면 해당 직렬에 관련된 면접인이 오시면 그쪽 질문을 좀 하시는 편인데 그쪽 면접인이 안 오시면 너무 소수 직렬이라서 이론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이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수험생 해당 직렬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히 뭐 전공 진로 질문이 없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건축이나 토목은 그래도 늘 조금 인원을 뽑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뭐 건축과나 토목과 시설과 이런 분들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약간 전공 질문, 퀴즈 질문을 좀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전공 질문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준비할 범위 자체가 조금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 얘기고요. 뭐 되게 또 지자체는 지역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뭐 인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노인 인구 비율, 뭐 예산 이런 퀴즈형 질문도 많이 하고요. 되게 또 행사, 뭐 축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발전 방안, 울산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할래? 아니면 희망 업무, 아니면 뭐 울산 지역의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냐 해서 꼬리 질문 좀 몇 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겠냐, 어떤 개선 방안이 있겠냐 이렇게 좀 메들리로 가는 게 그냥 보편적인 지방직의 뭐 루틴한 패턴인데 울산은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질문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지역 연구에 관련된 질문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울산은 뭐 대부분 그냥 울산에서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체에서 공부는 뭐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시지만 본가가 울산이거나 그래서 뭐 특히 딱히 뭐 지역을 따져 묻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하지 저것도 안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되게 평이한 면접으로 수렴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뭐 시장 질문을 조금 한두 개 정도 묻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뭘 아는지 묻는 것보다는 뭐 발전 방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뭐 울산시에서 해보면 좋은 정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문제가 질문 좀 열려 있는 질문들, 소위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오픈형 질문들인데 퀴즈가 아닌 오픈형 질문들이 많은데 지난해는 특히나 더 그런 류의 질문들도 별로 없고요. 제가 얼핏 기억나는 그냥 축제 물어보는 정도, 예. 울산 축제 뭐 있는지 아냐? 가본 거 있냐? 이 정도 질문 외에는 딱히 없긴 합니다만 그건 지난해 얘기고요. 디폴트로는 뭐 질문이 있건 없건 희망 관심 업무 관련된 지역의 현안 또 희망 관심 업무 특히 자기 직렬에 관련돼 있으니까 직렬과 관련된 또 해당 시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관련돼서 자기가 희망이나 관심이 있는 업무 또 뭐 그 업무 자체가 발전 방안이긴 합니다만 이게 엮어가지고 준비하시는 건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질문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건 면접 준비 기본에 하려는 얘기니까요. 되게 이제 뭐 홍보 방안 이것도 예전에 좀 묻기도 했고요. 뭐 울산이 잘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혹은 또 뭐 아쉬운 정책이 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좀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든 준비를 하고 가시면 그냥 준비한 거를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열려져 있는 질문들이 오픈형 질문들이 좀 위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 또 물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빡세게 뭔가를 많이 공부하시거나 뭐 관련돼서 정책을 좀 많이 이렇게 리뷰를 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도 별로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뭐 다 해피한 얘기들만 제가 드려서 사실 이런 조합이 저기 쉽지가 않은데 울산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조 질문 편차도 거의 적습니다. 이따 보시면 정말 질문지를 주는 것 같아요, 면접위원들이. 그래서 조가 좀 다르더라도 질문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냥 랜덤하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뭐 뉴스 보신 것대로 이렇게 막 던지시는 다른 지역은 되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좀 되게 평이한 면접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변별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면접이 예전에 있다고 공고가 됐으나 16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하는 재면접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걸 보면 그래서 우수도 적고 미흡도 적은 게 아닌가 정도 추정은 됩니다만 뭐 제가 모든 데이터를 인쇄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기출 위주로 해서 좀 정리하고 준비만 하면 되겠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는 아마 그 면접 공고문과 함께 나왔을 것이고요. 나온 거 가지고 보시면 항목을 보시면 성장과정 학교생활, 다음에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포부,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경험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학교명, 부모님 직업, 면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는 넣지 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록하실 때 들고 가셔가지고 한부를 제출하시면 인쇄과에서 복사했다가 여러분 조회에 들어간 면접위원들에게 아침에 오시면 쭉 철을 내서 나눠주게 됩니다. 한 주에 한 10명, 15명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한 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소개서를 먼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기 때문에
또 비교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성의 있게 그래도 좀 시간은 좀 없겠지만 좀 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된 얘기는 뭐 드릴 말씀이 100만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좀 자유롭게 물론 여기 있습니다. 성장 과정은 학교 생활이니까 뭐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연대계 순으로 이렇게 중학교는 어쩌고 저쩌고 되게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학교도 여기까지 쓰시면 되죠. 대학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대학명을 쓰시는 거는 안 되지만요. 뭐 전공은 당연히 됩니다. 전공 내가 무슨 과목을 또 전공 중에서 뭘 좋아했고 학점이 좋았는지 이런 정보들까지도 포함해서 동아리는 뭘 했으며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좀 잘한다든지 어디에 공모전을 냈다든지 어디에 인턴을 해봤다든지 알바를 했는데 알바 뭐 PC방 알바를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하신 것도 한 곳에 꾸준히 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랑할 거 뭐 내세울 게 거의 없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자랑하고 내세우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정보 객관적인 정보, 나에 대한 팩트를 좀 조곤조곤 그냥 쓰시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엮어서 내가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을 좀 더 부각해 주시면 뭐 물론 좋기는 한데 뭐 굳이 그래야만 붙는 시험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래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성격의 장단점, 뭐 되게 성격만 이게 옛날식 그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여기 딱 맞게 무조건 성격만 쓰시면 성격 장점이라면 뭐 친화력이 좋아요, 뭐 끈기가 있어요, 성격이 꼼꼼해요,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뭐 꼭 다르게 써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내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성격만 아니라 강점, 역량적인 강점, 아까 말씀드린 엑셀을 잘해요, 파워포인트를 잘해요. 뭐 건축이나 토목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삽질을 잘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프로그램 잘 달아요. 뭐 이런 것들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 자유롭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단점 뭐 너무 꼼꼼한 게 단점이다 뭐 이런 걸 쓰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그래 학원형 단점 하지 말고요. 아까 내가 좀 뭐가 좀 부족하다. 근데 뭐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 공부는 모르셨으니까 규정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때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법에 약하니까 뭐 이런 걸 약하니까 공부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취업을 안 하셨던 분들은 뭐 조직 생활을 안 해봐서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좀 쿨하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이지 뭐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흠결이 있다 이런 걸 고백하시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혀 그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동님의 포부는 일종의 희망 업무, 관심 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이거 쓰시기 전에 조금 업무도 조금 찾아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좀 검색도 좀 해보시고 내가 가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알고 기왕이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써주시면 좋긴 한데 뭐 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써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없으시면 어떡하시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 없으면 앞으로 이런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까지 뭐 그런 것도 성의 뭐 조금이라도 좀 드시는 거야 뭐 상관이 없겠고요. 봉사활동을 또 너무 좁게 해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슨 봉사기관, 시설기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급식봉사라든지 뭐 자꾸 장애인 단체에서 뭐 하고 이러는 것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봉사라는 건 내가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위, 남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봉사기관, 복지기관 이런 것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뭐 주변에 뭐 친구, 그분을 장애인 그분을 도와줬다든가 아니면 뭐 동네에서 뭔가 기여했다든가 이런 소소한 거라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애티튜드, 마음들을 보고 싶은 것이니까 이걸 쓰는 목적은 좀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뭐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봉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제가 뭐 이러이러 못했긴 했지만 복지기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실습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캐릭터 좀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드셔야겠죠.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다라는 식의 좀 애매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 좀 알으셨으면 제가 앞으로 이러이런 거라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의, 그냥 막연한 결의 말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분야니까 내가 이런 재주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뭐 재능 기부 같은 거라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면접용에 뭐 이거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에게 사전 일종의 서면 면접 같은 개념입니다. 서면 면접. 그러니까 종이로 질문이 있건 없건 간에 면접원이 다 보시긴 하거든요. 보실 때 여러분 뭐 밑줄 쳐가면서 무슨 뭐 논문 보듯이 보는 거 아니고요. 뭐 10명, 15명 정도 한 주에 있는 게 이렇게 묶어서 면접원한테 주면 면접원이 뚝 보시고 쭉 한번 보는 그냥 쓱 뭐 별리가 없이 그냥 쓱 보면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보는 정도입니다. 면접인에게 남는 거는 얘가 정보만 남습니다. 정보만. 무슨 아름다운 얘기나 결의가 남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정보 여기 나오고 이거 전공했고 여기서 실습했고 이런 데서 이런 상도 받았고 이런 데서 이런 봉사도 좀 했고 뭐 착하네 성실하네 이런 거를 뭐 착하다 성실하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조곤조곤 쓰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말만 드리기도 좀 그래서 제 강의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제 카페에 가시면 이건 뭐 등업을 수강생이 아니어도 제가 오픈 자료로 만들어 드려놨는데요. 제 카페에 오시면 오픈 자료에도 있습니다. 뭐 강의 듣기 전에 등업하시기 급하시면 오픈 자료에 보시면 저기 서울지방직 오픈 자료라고 있습니다. 수강 자료도 있기는 한데요. 오픈 자료에 보시면 여기 제가 뭐 다른 지역이 급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지방직 좋은 자소서란 자소서 케이스북 퀵가이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아마 원래 좀 강의를 좀 인적성까지 좀 쭉 들으시고 쓰시면 훨씬 좋기는 한데 뭐 꼭 잘 쓰야만 붙는 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은 여러분들 뭐 적당히 베껴오시라고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은 정보가 많이 담긴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입니다 라는 말씀에 어떤 근거나 예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런 주의 예시를 좀 비교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자소서, 뻔한 자소서와 자기에 관한 이야기, 정보가 많이 담긴 자소서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나중에 링크를 타고 폰에서 보시기 편합니다. 모든 이런 외부 자료들은 전부 다 원래는 다 이런 이북 형태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쓰시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적었던 사례들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 커멘터리까지 여기 제 커멘터리인데요. 뭐 이런 내용은 좀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아마 이제 강의 내시기 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거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신 다음에 한번 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거기에 보시면 제가 퀵가이드 강좌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인데 다른 지역이 필기 발표하고 3일 뒤까지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고 거기는 자기소개서를 조금 묻는 편이라서 갑자기 좀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냥 급하게 본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형식이 여기 항목의 형식은 다르지만 항목의 형식이 다를 뿐 내용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 20분 30분 정도의 분량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썼습니다. 울산의 예시는 아니긴 합니다만 한번 2, 30분 정도 투자하셔갖고 보신 다음에 요 샘플 같이 참고하셔서 한번 쓰시면 아마 그냥 막막하신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까지 좀 보시고 작성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만약 이미 작성하셨다 그러면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혹시 울산을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의 있게만 쓰셨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당연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할 때만 좀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여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소서 샘플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러면 너무 뻔한 게 나오고요. 가끔은 보면 북극신과 같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멘트도 비슷한 멘트 쓰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샘플을 드리긴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쓰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좀 넣기 위한 어떤 예시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초질문 세트입니다. 자, 기초질문 세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세트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긴 합니다. 한번 일단은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우선 7급이긴 합니다. 11월 달에 봤던 7급생들이 보신 건데 9급이나 7급이나 면접은 차이가 없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요. 보시면 한 사람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받았던 질문들을 순서대로 쓴 게 세트입니다. 이게 한 세트죠. 이게 한 세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기다가 직렬도 다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목직은 예를 들자면 이런 순서로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 니은자는 이거가 말한 거에 꼬리 질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수강생분들은 되게 이렇게 늘 알려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 보시고 나오시면 바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알려주십니다. 물론 모든 질문을 다 복귀한 건 아니고요. 꼬리 그렇긴 합니다만 되게 이렇게 세트로 보게 되면
그냥 문제를 되게 이렇게 분해해서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저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보다는 세트로 준비를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수험서에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국사 같은 경우는 뭐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지문이 나오지만 뭐 고대사 편에 이런 지문 나왔어요, 모아져 있고 뭐 고려 뭐 그죠? 삼국시대 때 이런 거 나왔어요, 조선시대 때 이런 거 나왔어요. 이렇게 다 모아놓은 기출만 따로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들어가면 경중이 파악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그죠? 현대사문 질문도 몇 개 진짜 안 나오긴 하지만 그거 다 역대급 나오는 거 모아놓고 보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잠깐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경중이 안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기출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올해 거든 작년 거든 이 신문제를 한 번에 쫙 풀어보시잖아요. 그 몇 번 하시다 보면 어떤 게 생기시냐 그러면 현대사는 나오는데 조금 뻔한 거 너무 지엽적인 건 안 나와. 심지어 안 나올 때도 있어. 고대사도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현대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 뭐 이거 방어적으로 요것만 준비하자. 혹은 그래 하나 정도는 그냥 버리고 뭐 조선시대 것만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를 더 맞춰보자.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잖아요. 시험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해지는 건 여러분들이 20문제 한 세트죠. 일종의 한 세트 한 번의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힘을 더 줘야 될지를 이제 판단이 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면접도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중 교재를 어느 걸 보시더라도 이렇게 정리된 게는 아마 보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뭐 저만 이렇게 좀 늘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따져가면서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합해 오시면 한 사람만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 하나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예컨대 국사도 서울시 국사를 보면 되게 시스템으로 더러운 문제들 좀 있다는 거가 유명하잖아요. 그 고유의 어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별로도 이런 고유한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면접 질문의 구성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서울시는 올해 것만 보는 게 아니고 2, 3년치 거를 다 보시다 보면 고유의 어떤 느낌적 느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느낌을 오실 텐데 뭐 강사가 서울시는 이런 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물론 얘기도 해주시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고유의 감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또 직렬별로 또 두 가지죠. 예를 들자면 일행이 물론 대부분이긴 합니다. 뭐 늘 일행을 기준점으로 삼긴 합니다만 직렬이라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지문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면 지역 지문이 맞냐 적냐 혹은 직렬 관련된 지문이 맞냐 적냐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를 둬야 될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물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바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당연하게. 자, 제가 물론 나중에 이 장에서 질문도 분류하고 뭐 체계도 잡고 설명을 드리긴 하겠으나 뭐 국사에서 강사님이 뭐 이런 거가 많이 나와 저런 부분은 저런 거가 많이 나와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푸는 게 감이 맞듯이 반드시 좀 여러분이 감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른 부탁은 안 드리고요. 이거 딱 하나만 늘 초장에 부탁을 드리는데 제 교재에서 제가 요까지만 하고 강의를 일단은 다음 차수로 넘길 테니까 중간에 끝나고 나서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부터 뭐 제가 후기는 맨 뒤에 하나 정도 울산은 제가 후기 같은 걸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후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질문 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1회독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필기 기본서 보는 거에 집중도의 한 반 정도 반만 뭐 그 정도까지 필요는 없고요. 반 정도만 집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서대로 가정을 해보시고 처음 들을 때 이 질문 그 다음에 이 질문 이 질문 하니까 이런 꼬리 질문 했군 등등등 해서 보시면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은 드리겠지만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텍스트 독해력 패턴 파악은 지구 최강인 분들입니다. 지구 최강이기 때문에 필기를 붙고 제 면접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요. 꼭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 뒤에 있는 이 세트 활용법은 여기까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각 사례별로 질문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다음에 사례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진짜 많이 묻네. 그죠? 이건 진짜 공통적으로 묻는 게 이런 거네. 이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있고 지난해가 있고 제가 한 4, 5년씩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울산은 원래 제 응시생들이 워낙 적고요. 또 면접 강의 듣는 분들조차도 조금 적습니다. 역대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축에 속합니다. 사실은. 사실 그래서 뭐 별도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뭐 울산이라고 간단하게 하고 뭐 인원이 많은 서울 같은 데는 더 자세하게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와 지난해는 어떻게 좀 다른지 조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약간 보시면. 근데 여러분의 준비는 합집합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그죠? 교집합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합집합을 하더라도 그 분량 자체가 되게 좁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몇 개 안 되는구나 준비할 게 이런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지역이 어떤지를 궁금해 몰라서 그렇겠지만 경남만 해도요. 교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꽤 질문이 정말 버라이어티해집니다. 뭐 많이 묻지는 않지만 바로 위에 경북 같은 경우는 장난이 아닙니다. 5만 시사 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꼭 나오는 건 아닌데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울산은 되게 천국입니다. 이 합집합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좀 비교해서 몸으로 좀 느껴서 정독을 하시라는 말. 그다음에 여기 킬러 질문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읽다 보면 이런 건 지금 내가 그냥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질문도 있겠고요. 또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거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각자 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본인한테 좀 부족하거나 혹은 남들보다 좀 잘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류의 질문들. 그런 것들은 따로 좀 표시를 해서 좋은 자랑할 거는 확실하게 이런 데서 좀 어필을 하자는 생각. 또 이건 좀 부족하겠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얘기를 못 하겠다 싶은 거는 따로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하시고 이런 것도 좀 챙겨 보시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모의 면접 같은 거 하시다 스터디를 만약 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그냥 랜덤하게 물어주시면 실제 울산의 면접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뭐 그쪽에서 뭐 몇십만 원짜리 꼭 모의 면접과를 들어야만 실제 면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 질문들을 대개 그런 지방공무원에서 하다 보니까 울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 맞추는 게 하시고 뭐 그 이후에 뭐 다른 걸 더 하시는 거야.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좋은 일인데 중요한 건 합집합 아까 말씀드렸던 교집합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합집합을 포함해서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구나. 기출 위주로. 그러시면 글쎄 제 생각에 뭐 울산 같은 경우는 한 95%, 90%는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 빨리 커버하는 오시고 그 다음에 조금 넓히시는 거야. 뭐 시간 능력과 여력과 적극성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도 이걸로 스터디할 때도 그렇고요. 혼자 만약 준비하실 때도 친구, 가족,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무거나 골라서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하시고 그냥 답변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그러면 혼자 준비하시는 데도 충분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이 되게 울산 같은 경우는 질문의 범위 자체가 되게 넓지 않다 보니까 기출이라는 게 되게 더 준비하실 게 편하기도 하고요. 일단 기출부터 장악하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변별이 그렇게 큰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 준비만 하시면 면접 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출을 좀 장악하시는 게 심기 경우에도 되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1타임 강의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타임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2018년도부터 해서 제가 쭉 해가지고 네, 작년 거는 조금 인원이 좀 되니까 좀 있고요. 다음에 추가 채용 이런 것들까지 2018년도 2월달, 3월달에 추가 채용이 있었죠. 있고요. 그다음에 사복직은 따로 있으니까 있고요. 2016년도 몇 개 정도까지 15년도까지 있습니다. 자, 적은 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울산의 어떤 학원보다도 제가 더 케이스가 많을 걸로 보이는데 가리지 마시고 연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연도 이런 거 중요하지 전혀 않고요. 시의적인 게 약간 있으면 그건 제끼시고 그다음에 증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열기 있는 없는 물론 자기 증열기 제일 관심이 가시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행도 전 사복직이나 기술직과 다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직렬 가리지 말고 그냥 울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기 직렬이면 직렬 관련된 질문은 한 요 정도 덧붙이는 정도이구나 정도의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일행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전체 울산 내 직렬 거 조금 물론 일행은 기술직 분들은 자기 직렬 지문이 있고 일행은 원래 행정학, 행정법 교수님이 하는 그 지문이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문만 있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리지 마시고 정독을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를 이어서 꼭 좀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